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철 가장 큰 고민거리인 에어컨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과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똑같은 고민이 시작되죠. 에어컨을 켜자니 전기세가 무섭고 안 켜자니 더위를 못 견디겠고,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전기요금 한 달치만 봐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에어컨 사용 실수들을 짚어보고, 두 번째로는 전기세를 확실히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당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에어컨 사용 실수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름철 전기요금이 60%에서 70%가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중 상당 부분이 잘못된 사용 습관 때문에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수 첫 번째, 자주 켜고 끄기의 함정. 잠깐만 나가는데 굳이 켜둘 필요 있나? 이런 생각으로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끄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게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에어컨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처음 시동 걸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죠.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처음 켜질 때 설정 온도까지 맞추려고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소모되는 전력이 평상시의 3배에서 4배에 달해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의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켜두는 게 오히려 전기세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대신 외출 전에 온도를 2도에서 3도 높여두세요. 28도로 설정해 뒀다면 30도에서 31도로 올리는 거죠. 실제로 한 가정에서 실험해 본 결과 하루 종일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과 온도만 조절하며 계속 가동한 것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약 25% 전기세가 적게 나왔습니다. 실수 두 번째, 온도 설정의 착각. 더우니까 일단 18도로 맞춰놓고 시원해지면 온도 올리지 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실수예요.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18도로 설정하면 18도가 될 때까지 풀파워로 돌아가는 거죠. 26도로 설정했을 때와 18도로 설정했을 때 처음 10분간 소모되는 전력량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적정 온도는 실외 온도와 5도에서 7도 차이가 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외부 온도가 35도라면 28도에서 30도 정도가 적당하죠. 그럼 너무 덥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습도까지 함께 조절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온도 1도 차이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25도에서 24도로 1도 내릴 때마다 전력 소모량이 약 7% 증가합니다. 한 달로 치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실수 세 번째, 필터 관리 소홀. 에어컨 필터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하셨나요? 혹시 작년 여름 끝나고 한번 했나? 이 정도라면 당장 확인해 보세요. 필터가 먼지로 막히면 공기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마스크를 여러 겹 끼고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에어컨은 같은 냉방 효과를 내기 위해 더 오래, 더 세게 돌아야 합니다.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필터가 50% 막혔을 때 전력 소모량이 약 15% 증가했고,
80% 막혔을 때는 무려 30%나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15만 원이었다면 필터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4만 5천 원을 더 낸 셈이죠. 필터 청소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에어컨 전원을 끄고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 다음 앞쪽 패널을 열고 필터를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조금 풀고 부드러운 솔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강하게 문지르면 필터가 손상될 수 있어요. 청소 후에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끼우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말리면 됩니다. 실수 네 번째, 바람 방향의 과학. 시원한 바람이 나한테 직접 와야 시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람 방향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물리학 법칙을 무시한 설정입니다.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바람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 찬 공기가 바닥에만 머물러서 발밑만 춥고 위쪽은 여전히 더워요. 결국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하면서 온도를 더 낮추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올바른 바람 방향은 위쪽이나 수평 방향입니다. 찬 공기를 위쪽으로 보내면 천장에 부딪혀서 방 전체로 고르게 퍼집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설정 온도라도 방 전체가 균등하게 시원해져요. 실제로 바람 방향만 올바르게 조정해도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낮아집니다. 에어컨 온도를 25도로 설정해도 22도에서 23도처럼 느껴지는 거죠. 실수 다섯 번째, 선풍기 활용의 오해.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도 켜면 전기세가 2배로 나올 텐데 이런 걱정 때문에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풍기의 소비 전력은 에어컨의 120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에어컨이 시간당 1000더블유에서 1500더블유를 소모한다면 선풍기는 50더블유에서 80W 정도예요. 휴대폰 충전기보다 조금 더 쓰는 수준이죠. 선풍기가 공기를 순환시키면 체감 온도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바람이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기와 열로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선풍기 바람이 있으면 28도에서도 25도처럼 느껴집니다. 한 가정에서 실험한 결과 에어컨만 사용할 때와 에어컨 선풍기를 함께 사용할 때를 비교했더니 후자가 오히려 전기세가 20% 절약되었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높게 설정해도 충분히 시원했거든요. 실수 여섯 번째, 실외기 관리 무관심.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 실외기 관리입니다. 실외기는 밖에 있으니까 알아서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외기는 말 그대로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물건이 쌓여 있거나 직사광선을 받으면 열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마치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더위를 식히려는 것과 같습니다. 실외기 주변 1m 이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세탁기, 자전거, 화분 등을 가까이 두면 공기순환이 방해됩니다. 또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차양막을 설치하면 효율이 크게 개선됩니다. 실외기 온도가 10도 올라가면 에어컨 효율이 약 15%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름철 실외기 표면 온도가 6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차양막만으로도 10도에서 15도 낮출 수 있습니다. 2부 전기세를 확실히 줄이는 실전 노하우. 이제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기세를 확실히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한 시간대 활용법. 전기요금은 시간대별로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한전에서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택용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경부하 시간대 2300에서 900, 가장 저렴. 마이너스 중간부하 시간대 900에서 1000, 1200에서 1300, 1700에서 2300 보통 요금. 마이너스 최대 부하 시간대 1000에서 1200, 1300에서 1700 가장 비쌈. 여름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가 가장 비싼 시간대예요. 이 시간에는 에어컨 온도를 평소보다 2도에서 3도 높게 설정하고 오후 11시 이후에는 온도를 낮춰서 미리 방을 충분히 식혀두는 전략을 쓰면 전기세를 20%에서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열 효율 극대화 방법. 에어컨 효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문과 문틈 차단이 핵심이에요. 특히 베란다 쪽 창문은 이중창이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더운 공기와 나가는 찬 공기 때문에 에어컨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문풍지나 단열 테이프를 붙이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 문풍지 하나로 월 전기세를 1만원에서 2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 커튼도 중요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폭사열이 실내 온도를 2도에서 3도 올리거든요. 암막 커튼이나 단열 커튼을 설치하면 에어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쪽 창문은 오후 햇빛이 강하니 반드시 차단해야 해요. 인버터 에어컨의 특성 이해. 요즘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 방식입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일반 에어컨과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법도 달라야 해요. 일반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완전히 멈춰서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인버터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최소한의 전력으로 그 온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인버터 에어컨은 한번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계속 켜둬도 전력 소모가 크지 않아요. 오히려 자주 켰다 껐다 하는 게 비효율적입니다. 습도 관리의 중요성. 에어컨은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도 조절합니다. 습도가 낮으면 같은 온도라도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에어컨의 드라이 기능 제습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온도를 높게 설정해도 충분히 시원합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을 때는 드라이 기능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내 적정 습도는 50%에서 60%입니다. 습도계가 없다면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으니 하나 구비해 두세요. 습도 관리만으로도 체감 온도를 2도에서 3도 낮출 수 있습니다. 멀티 에어컨 vs 개별 에어컨 선택 전략. 집에 여러 개 방이 있다면 멀티 에어컨을 설치할지 각 방에 개별 에어컨을 설치할지 고민되시죠? 전력 효율 면에서는 멀티 에어컨이 유리합니다. 하나의 실외기로 여러 실내기를 돌리니까요. 하지만 사용 패턴을 고려해야 해요. 만약 온 가족이 거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방은 잠잘 때만 사용한다면 개별 에어컨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공간만 골라서 가동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가족 구성원이 각자 다른 방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면 멀티 에어컨이 유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1부와 2부를 통해서 에어컨 사용의 가장 흔한 실수들과 전기세를 확실히 줄이는 실전 노하우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던 작은 실수들이 이렇게 큰 전기요금 차이를 만들어내다니.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만 제대로 실천해도 이번 달부터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마이너스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설정. 마이너스 바람 방향을 위쪽으로 조정. 마이너스 선풍기와 함께 사용. 마이너스 2시간 이내 외출 시 온도만 올리고 끄지 않기. 이번 주 안에 해보실 것들. 마이너스 에어컨 필터 청소. 마이너스 실외기 주변 정리. 마이너스 창문 단열 상태 점검. 이것들만으로도 전기요금을 20%에서 30% 절약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강력한 내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편 34부에서는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3부에서 다룰 내용. 정부 지원 제도 완전 정복.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정부의 다양한 에너지 지원 제도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마이너스 에너지 바우처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모든 과정. 마이너스 취약계층 에어컨 무료 설치 사업. 마이너스 전기요금 할인 혜택들. 마이너스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 특히 에너지 바우처만으로도 여름철 15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4부에서 다룰 내용. 종합 전략과 실천 방안. 실제 성공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 거. 마이너스 단계별 실천 가이드. 마이너스 가족 구성원별 역할 분담. 마이너스 계절별 전략 수립. 마이너스 연간 전략 효과 계산법.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가정들은 여름철 전기요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더불어 종합적인 전략까지 모든 것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시원하고 경제적인 여름 되세요.